안녕하세요. 법대로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중고차 매매 사기, 3자 사기 및 삼각사기입니다. 3자 사기란 사기꾼이 물건 후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동시에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판매자에겐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속여서 물건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형적인 수법이 아니라 물건 후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구매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판매자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자가 당한 사기 사례를 소개합니다. 중고차씨는 중고차 판매업자이고 차 소유씨는 2023년식 차량번호 19보1921 뷰티풀 차량의 소유자입니다. 차 소유씨는 2023년 10월 31일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중고차 팔아에 판매 희망가를 4,200만원으로 하여 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 후 차씨는 2023년 11월 6일 성명불상 후 사기꾼으로부터 이 차량을 매수할 것을 희망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차씨가 2023년 10월 9일 사기꾼에게 매매대금 4,200만원의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라고 하자 사기꾼은 매출 세금 계산서를 3,200만원에 발급하고 매매대금을 4,520만원 정도 지급하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차씨는 동의하였습니다. 사기꾼은 2023년 10월 9일 중고차 판매업자인 중고차씨에게 이 차량을 사겠냐는 즉 매수 의사를 타진하였고 중씨는 3,450만원에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꾼은 2023년 10월 9일 차 소유씨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라며 중고차씨의 인적사항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었고 자신은 중씨를 매수인으로 하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후 사기꾼이 부른 탁송 기사가 2023년 11월 10일 저녁 6시 무렵 이 차량을 인수하기 위하여 차 소유씨가 지정한 장소로 도착하였고 자신은 그 무렵 사기꾼에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진을 전송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었습니다. 사기꾼은 중고차씨에게 차 소유씨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중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같은 날 18시 35분경 차 소유씨 명의의 계좌로 3,45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자 차 소유씨는 왜 매매가격 4,200만원이 아닌 3,450만원만 송금되었냐고 사기꾼에게 물었는데 사기꾼은 차씨에게 부가가치세 문제로 적은 금액만 우선 보냈으니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반환하면 다시 4,545만원을 보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기꾼은 차 소유씨에게 2, 3자 명의로 된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자신은 2, 3자 계좌로 송금하기를 꺼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기꾼은 내가 중고차씨이고 세금 계산서를 낮게 발급했으니 계산서 발행된 금액만 차 소유씨에게 송금해서 증빙을 남겨놓은 후 다른 계좌로 돈을 반환받았다가 원래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며 송금받은 돈을 차씨가 2, 3자의 계좌로 반환하면 1분 내로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차 소유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에 차 소유씨는 2023년 11월 10일 19시 15분경 사기꾼이 지정한 2, 3자 명의의 계좌로 3,45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자 사기꾼은 이 3,450만원을 송금받은 후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자신은 탁송 기사에게 이 차량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차 소유씨에게 3,450만원을 송금한 후에 이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중고차씨는 차씨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중고차씨는 주의적 정보로 차 소유씨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로부터 매매대금 3,450만원을 지급받아 금전상 이득을 얻었고 이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차씨가 3,450만원을 송금받은 후 2, 3자의 계좌로 다시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사기꾼의 기망으로 금전을 소비하거나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차씨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차 소유씨는 나에게 부당이득으로 3,450만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예비적 증거로 나와 차씨 사이에 이 차량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으나
차씨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행 거절 원인으로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차씨는 나에게 원상회복으로 3,450만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매매 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매매 당사자,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은 매매 계약의 본질적 사항 또는 중요 사항으로 보아야 하는 점, 중고차씨는 이 차량을 3,4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는 반면 차 소유씨는 4,200만원에 매도할 의사였던 점, 사기꾼은 중씨의 인적사항과 사업자 등록증을 차씨에게 제공하면서 매수인을 자신인 것처럼 기망하였으므로 차씨가 매수인으로 인식한 상대방, 즉 사기꾼은 실제 매수인 중씨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량 매매 대금이나 거래 상대방 등 계약의 주요 사항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중고차씨와 차 소유씨 사이에 이 차량에 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할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따라서 사기꾼은 이 차량에 관한 매매 계약을 성립시키거나 매매 대금으로 송금된 돈을 차 소유씨에게 줄 생각이 없이 일단 중고차씨가 차씨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뒤 부가가치세 문제로 인하여 잠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기망하여 차씨로부터 이를 송금받는 방식으로 이 금액을 편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고차씨가 차 소유씨 계좌로 송금한 3,450만원은 송금 후 불과 40분 만에 사기꾼이 요구한 이3자의 계좌로 송금된 점, 결국 차 소유씨의 계좌는 사기꾼의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중고차씨 뿐만 아니라 차씨도 사기꾼의 불법 행위에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 차씨에게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의 공평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씨가 성립하지 않은 매매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매매계약을 진행한 사기꾼의 요구에 따라 다시 송금한 것은 이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요건으로서 실질적 이득이 차씨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중고차씨의 주의적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중고차씨와 차 소유씨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 성립을 전제로 한 중씨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고 하면서 중고차씨의 주의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사례는 있으나 중고차 판매업자가 사기를 당한 이례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중고차씨는 3,450만원의 손해를 보았는 바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의 전화는 대포폰일 것이고 이3자의 계좌도 대포통장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고차씨는 계좌 명의자 이3자를 형법 제347조 제2항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사기죄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3자는 차 소유씨에게만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할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